아, 나 진짜. 야, 조용히 해. 뭐 이렇게 또 좋아해? 저 이상한 놈. 자, 간쓸개 34. 쓸개시 34. 자, 쓸개시에 34인데, 우리 뭐냐면, 거기에 김광섭의 저녁에가 슬쩍 보이죠? 그죠? 김광섭의 저녁에는, 수트 93이래요. 수트 93쪽을 좀 연결해 볼게. 김광섭의 거가 뭐가 실렸게요? 저녁에. 아이씨! 뭐가 실렸어? 그렇지,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가 실렸죠. 간단하게 짱짱짱짱짱 점검만 하고 가자. 성북동 비둘기에는 자연과 인간, 문명이 나왔죠? 자연과 문명이 있는데 자연 속에도 번지가 있고 문명 속에도 뭐 있어? 번지가 있었지. 근데 자연 속의 번지가 어떻게 됐지? 없어졌죠? 사라졌다 그럴까? 사라졌고요. 자, 문명 속의 번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이 자연 속의 번지를 더 좋아하는 거고 문명 속의 번지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네. 즉 자연 속의 번지가 사라지면서 문명 속의 번지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한없이 좋아하던 사랑과 평화의 새 뭐야? 비둘기. 사랑과 평화의 새가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고 뭐가 되지? 그렇죠. 쫓기는 새가 되었어요. 문명 비판적인 얘기네. 사랑과 평화의 새, 긍정이 쫓기는 새가 됐다, 부정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였네. 그렇구나. 그러면 요 놈이 나왔으니까 이제 김광섭 연계를 해야겠구나. 오호, 좋아, 이씨. 김광섭 작가 연계를 일단 먼저 해보자. 자, 일단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가 나오면 딸려 나오는 놈이 하나 있었어. 뭐 있었지? 얘는 비둘기가 좋은 놈이었지만 나쁜 비둘기가 나오는 놈이 있었잖아. 뭐야? 그렇죠. 누구 거야? 김효선이 쓴 김광섭 시인에게. 얘는 딸려 나옵니다. 김광섭 시인에게 라는 말은 딸려 나올 거야. 그러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비둘기 떼가 있습니다. 비둘기 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비둘기 떼가 누군데? 얘가 현대인들이야. 근데 얘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정적일 겁니다. 왜냐면 왜 부정적이냐면 지한테 이익이 있으면 따라다니지만 이익이 없으면 무시해버리죠. 그럼 나한테 물질적인 이득, 즉 팝콘이 있어요. 그럼 먹을 게 있구나. 그러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되게 얌전해 주십니다. 얌전하고 도망을 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 손에 뭐가 없으면, 팝콘이 없으면, 즉 비둘기가 자신에게 물질적 이득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오지 않죠? 손으로 애원해도 오지 않죠? 그죠? 물질적 이득만을 따라가는 현대인을 비판했던 그런 시였습니다. 요건 일단 기본.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이 맞춰봐. 자, 당연히 김광섭이겠죠? 쥐야! 맞춰보자.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주변에는 온통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산이 있고요. 여기도 산이 있어요. 여기에도 산, 여기에도 산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디야? 여기. 여기가 내가 사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야.
즉 내가 사는 곳이 어디야? 결국 나도 뭐야? 산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산이라는 것이 나에게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여기에 동쪽에 여기가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요. 해가 이렇게 뜨겠죠. 가서 해가 떠요. 그러면 환한 해가 떠서 좋긴 하는데 해가 떴으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싹 하면서 뭘 만들어줘? 그늘을 만들어줘요. 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 얘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저 산이 내 눈부시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다시 해가 붕붕붕붕 떠요. 해가 붕붕붕 떠다 다시 어떻게 해서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근데 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뭐냐면 학이 날아가면서 학이 이렇게 싹 가려주는 거야. 그죠? 그늘을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얘는 바로 뭐와 같냐면 학과 같답니다. 아이고 긍정적인 산이구나. 요번에는요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있으니까 요 산이 여기에 뭘 만들어냐면 그림자를 아주 멋진 그림자를 생성해 주는 거야. 와 좋아요. 그러면 이 산도 되게 좋은데 그 산이 그림자가 뭐냐면 마치 기러기처럼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건 내가 생각해봐도 산이라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짐승들도 살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 곤충도 살고요. 벌레도 살고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즉, 이 산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를 배척하고 너 꺼져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럼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모든 걸 포용하는 그런 긍정적이네. 그 다음에 얘들은요 사람 오기를 기다린대요. 오기를 기다릴 때 그건 어떤 거냐면 산이라는 것은 늘 어떻게 해서 그 언덕이 완만하죠. 완만해요. 누구든지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완만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원만함 이런 성격 이런 것들. 근데 속세가 너무 어수선해요. 이 꼴보기 싫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놈들 왜 이렇게 산대? 이렇게 되면 알아서 얘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봉우리로 올라간대요. 봉우리로 올라간대요. 즉 봉우리로 올라간다는 건 어수선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겠어? 더러운 것을 피하는 어떤 순수함 뭐 이런 것들 때가 묻지 않게 하려고 하나 봐요. 이런 멋진 산이 나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그러면 교훈이라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거죠. 산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이쪽에 1, 2, 3, 4 쓰면 되겠죠? 1, 2, 3인데 안 보이니까 요 위로 자 1번. 자, 이 산은 나에게 나무를 기르는 법을 알려줍니다. 나무를 기르는 법을 알려줘요. 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하루아침에 뿅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씨를 뿌리고 비를 맞고 물을 주고 어쩌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어? 어떤 순리가 있어요. 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 인내심을 산은 나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산은 나에게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벼랑에 오르지 못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산이라는 게 때로는 경사도가 완만하면 산은 올라갈 만한데 경사도가 좀 높아서 이 정도나 올라갈 수 있어. 경사도가 또 높아지면 한다니까? 하지만 산은 이런 절벽도 있죠? 이런 건 사람이 갈 수 없잖아. 괜히 나대다가 떨어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요. 즉 겸손을 산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산은 나에게 항상 어떻게 해서 두 계절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계절이 공존한대요. 산 위에서는 겨울이지만 산 밑에는 이제 봄이 오죠. 이렇게 공존한다는 건 바로 어떤 거에서 뭔가에 대한 어떤 배려와 그 다음에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산? 내가 사는 산. 산? 자, 얘가 산입니다. 산.
탄. 요 작품이 하나 실렸고. 자, 얼른 써주시고, 얼른 써주시고. 이게. 자, 다음. 위를 지울게. 자, 다음. 김광섭의 다른 겁니다. 자, 요번에는 뭐 떠올리시냐면 문정희의 곡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정희의 곡비. 문정희의 곡비가 바로 뭐야? 곡비가 뭐야? 곡비가 옥내 엄마인데 걔가 뭐야? 시인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시인이라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시가. 시인은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런 겁니다. 시인은 천직으로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인은 뭔가를 바라고 생기는 게 아니야. 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질적 가치를 멀리 할 수밖에 없대요. 물질적 가치를 멀리 해야 돼. 이 시를 써서 난 얼마 많이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이 시인이라는 것은 장거리에, 긴 거리에 고독함을 알아야 한대요. 왜 장거리냐면 얘는 누가 시인을 하다가 나 이제 그만할래, 시인 힘들어, 이거 안 돼요. 젊음부터 늙음까지 긴 템포입니다. 그 다음에 왜 고독해야 하냐면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 얘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어느 면에서 험한 길이냐면 물질적 가치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할 테고요. 살기도 힘들 거야. 그죠? 하지만 그 시인은 천직으로 알고 항상 살아가야 한대요. 그 다음에 사람은요, 천년, 만년, 백년 살 수가,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뭐라면, 자욱은 있는데, 근데 뭐야? 타는 노래 가고 없대요. 타는 노래 가고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시인을 얘기하는 거야. 자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시인의 작품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거 타는 노래 가고 없다? 누가? 시인이죠. 유한한 시인입니다. 시인이라 하면요 결국 어떻게 써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죠. 이 글의 제목은 요게 시인이야. 자, 그래서 우리 간슬기에 나온 저녁에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자. 저녁에라는 작품이 있네. 요 놈은 뭔가 보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많은 별들 중에입니다. 천상에 있는 거.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지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나를 꼭 집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아까는 저렇게니까 저 멀리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는 내 주변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존재들이죠. 지상의 존재들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봅니다. 나도 지상의 아주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 별, 아까 나를 응시했던 그 별을 보는 겁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네. 결국 인연은요, 별과 나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지상의 존재와 천상의 존재가 운명적으로 만난 거야. 그래? 그러면 상황. 자, 지상의 존재가 있죠. 지상의 존재와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는 별이죠. 얘가 어떻게 만난다?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운명적 만남을 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봤어. 그럼 나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를 보는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만났네. 아, 그래? 얘가 누군데? 얘가 화자고요. 나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얘는 별이었습니다. 별.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그죠? 아침이 되면 별은 사라지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인간도 죽게 되죠. 이렇게 정다운, 이 운명적인 만남이 얘는 뭐라고 했냐면 정다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화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별은 어떻게 써요? 밝음 속에 사라지죠. 밝음 속에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는 어둠 속에 사라지고 하나는 어둠이어 사는 거고, 하나는 밝음에 살고 있는데 뭐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결국 어떻게 써? 이 정다운 만남은 영원히 될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났으면 다시 만나랴. 즉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하고 있죠. 다시 만나고 싶은 희망과 소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구나. 그 다음에 4작품 해봤더니 장성남이네. 장성남은 수특 101쪽입니다. 자, 수특 101쪽이야. 101쪽. 자, 우리 거에선 장성남의 시에서는 자, 뭐가 나오냐면 배를 매며가 나왔죠. 배를 매며. 배를 매며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남 시에서는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서 뭘 표현했어? 사랑의 시작. 자, 상황은 자,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서 요거를 결국 얘기하면 유추하면 결국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사랑의 시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준대요. 그러면 배를 맬 때 가만히 기다리면 어딘가에서 밧줄이 촉 하고 날라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써? 갑자기 밧줄이 날라옵니다. 갑자기 던져진 밧줄이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의 사랑도 어떻게 써요? 우연히 옵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잘생긴 정우성을 만나야지. 개소리 막 그런 거 안 돼요. 즉 아주 우연히 사랑이 시작합니다. 우연히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사랑의 시작인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냥 우연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밧줄이 딱 오면 어떻게 써요? 밧줄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밧줄을 부터 묶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오면 당연히 하는 일이야. 어쩔 수 없이 배를 매어요. 맴. 자, 어쩔 수 없다는 건 사랑도 어떻게 써? 운명입니다. 그죠? 서로 운명적 사랑을 합니다. 이거 내가 왜 쟤랑 사랑해야지? 그런 거 없어. 세상이 운명이야. 우연히 찾아온 사랑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배를 묶으면 이제 항구 같은데 배가 묶여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햇빛 오면 햇빛 오는 대로 하겠죠? 즉 구름, 빛, 시간을 함께 합니다. 즉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죠? 상대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짜장면을 못 먹는데 그 걔가 짜장면을 좋아해. 그럼 갑자기 나는 짜장면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뭐야? 배가 일렁인데 출렁인데요. 출렁한데요. 이게 뭐야? 사랑의 충만이죠. 사랑의 충만을 얘기했어요. 즉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 뭐겠어? 사랑의 시작을 얘기했어. 우리 문학책에는 장성남의 이거의 반대 작품도 실렸어요. 뭐가 이게요? 자, 얘는 뭐냐면 배를 밀며입니다. 배를 묶은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배를 밀어내면 헤어지는 것. 사랑의 끝, 이별입니다. 이별. 그래? 자, 이번에는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군요.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배를 밀어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뭔데? 얘가 뭐야? 이별! 자, 배를 한번 밀어볼게요. 자, 나는 배를 민다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연히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우연히 시작됐는데 그 우연히 시작한 사랑이 이별하는 것도 되게 흔치 않은 거죠. 그죠?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흔치 않은데 그 상태에서 이별하는 것도 흔치 않은 것 거야. 즉, 배를 미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주 드문 광경이야. 아주 드문 광경입니다. 이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배를 밀면 어떻게 해서 배가 우랑탕탕탕탕 이렇게 가지 않죠. 배를 밀면 배가 쓱 나가죠. 지금 뭐냐면 아주 부드럽게 떠납니다. 사랑은 부드럽게 떠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슬픔도 나는 밀어내는 겁니다. 배를 밀어내면서 당신이 가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의 슬픔도 멀리 말리 갔으면 해요. 슬픔도 밀어내고 합니다. 하지만 배를 밀면, 자, 요게 배야. 내가 여기서 이제 배를 밀어요. 내가 배를 밀어. 그러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를 밀면 배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요게 물결이 이렇게 간 흔적이 이렇게 생기죠? 생기잖아. 그죠? 요거를 얘는 뭐라고 하냐? 얘가 바로 뭐야? 빈 물 위에 흉터가 생겼대요. 빈 물 위에 흉터가 생깁니다. 즉 바로 뭐야? 이별의 상처겠죠? 그죠? 이렇게 상처가 찍찍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 이렇게 찍찍 이렇게 상처가 생겼다고요. 이런 식으로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처가 생겨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써? 이 물결이 출렁거리는 게 없어지죠?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이것도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별하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가 들어? 내 안으로, 이미 당신은 떠났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가 있대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딴 남자 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움이 생겼어요. 이거네. 장성남의 배를 밀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성남의 EBS 작품은 3작품이 실렸습니다. 네 작품, 4개가 실렸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더. 4개가 실렸어요. 장성남의, 자, 여러분 짧으니까 또 설명해 볼게. 총 EBS, 문학책에는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요번에 뭐냐면, 젊은 시절과 지금 현재를 얘기할 겁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많은 빛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빛들. 즉 여기서의 많은 빛들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열정, 꿈, 희망 이겁니다.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온통 내 삶에는 투명한 개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해서 다 보여. 다 훤히 보입니다. 그럼 많은 빛들과 투명한 개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꿈꿨던 꿈이라든가 내가 간직했던 이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난 이걸 꼭 해야지, 난 뭘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앵두가 익을 무렵이래. 그 일정 정도 결실을 얻는 거지. 젊은 시절에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이따만한 열매는 아니야. 앵두처럼 조그만 건데 나의 결실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뭐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 일정 정도를 이루고 나니까 뭐 나이 40, 50 이렇게 됐겠지. 그럼 뭐냐면 그리움의 모서리가 있답니다. 생각난대요.
나름대로 그리워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게 꿈과 희망을 쫓는 그런 모습이 그리워요. 하지만 그 꿈을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모서리가 있어서 그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아파하게 한 것이 있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즉 그리움의 모서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난날에 대한 어떤 후회, 걱정 뭐 이런 거겠죠? 바로 젊은 시절에 어떤 회한과 반성 뭐 이런 거겠죠. 이 글이 뭐냐면 옛 노트에서입니다. 노트에서라는 작품이 문학책에 실려 있어요. 이놈도 체크. 자, 한 작품 더. 그게 다에 있습니다. 장성남의 수묵정원 번짐이네요. 자, 이것도 해야겠다. 장성남의 수묵정원 번짐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번짐이 바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삶을 사는 방식. 이건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읽어가면서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목련꽃은 봄에 피거든요. 그냥 봄의 대명사야. 봄이 번져 사라지면 여름이 되고. 맞네. 그죠? 이놈은 지금, 자, 번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번짐이 초긍정인데, 자, 목련꽃은 봄에 핀다고 그랬죠? 얘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여름이 온다고요. 그죠? 목련꽃이 봄이야. 그러니까 이 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봄! 이게 아니라고요. 봄과 여름이 중간에 공존해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너는 내게로 먼저 어느덧 내가 된답니다. 오호, 너가 다시 뭐가 돼? 바로 나가 됩니다. 너와 나를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요. 너와 나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집니다. 자, 요거는 번짐, 뭐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됩니다. 번짐, 번져, 뭐뭐하고 번져, 뭐뭐한다. 번짐, 번져야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번져야 합니다. 즉 너와 나의 차별을 하는 순간 세상은 더 살 수가 없다고요.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그렇죠. 꽃이 떨어지면서 바로 뭐가 생겨요? 열매가 스르르 생기지. 그 다음에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됩니다. 번짐. 음악이 번져 그림이 되고, 무엇과는 음악이고요. 이거는 그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음악과 그림이 서로 번져서 가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아요. 계속 이런 패턴이구나. 삶은 번져 죽음이 됩니다. 삶은 죽어서 뭐가 된다? 바로 삶은 번져 죽음이 되는 거군요. 삶과 죽음이 나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봐라. 역설적인 거 아니야?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삶이 다 환히 밝힌답니다. 삶과 죽음을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있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됩니다. 저녁이 번지면 밤이 되는 거겠지? 번짐. 번져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합니다. 자, 번져야 살지 합니다. 생명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번짐이고요. 번져야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야? 번짐입니다. 번짐. 산기슭의 오두막이, 그러니까 산기슭의 오두막이니까 소박한 인간의 삶이겠죠. 그것이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즉 자연으로 가는 거죠. 즉 인간의 삶과 자연의 삶도 철저하게 나눠진 게 아니야. 다 번짐의 상태죠.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차이와 경계를 허물어라 이런 얘기겠죠. 자, 얘는 차이와 경계를 허물고 번짐, 이런 얘기가 요 놈이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7번부터
아, 9번까지 스르르 풀 수 있겠다. 거기 박목월에 나무가 있네? 나무 아까 했던 거 있죠? 자, 스르르. 출발.